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5,35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사망자도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은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3명 더 확인되기까지 했는데요. 모두 인천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라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예배 참석자들의 감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말에도 각 선별진료소마다 이렇게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역대 최악을 기록한 코로나19 상황부터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청광장 선별진료소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줄이 100m를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다시 이러니까 다시 긴장돼서 지금 저희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조금 더 연장해서 했어야 되는 걸 미리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지고 좀 상황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염려스럽고. 오늘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352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5,00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1일 처음 5,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12월 들어 매일 평균 5,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2,273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4,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52명으로 어제보다 16명 늘었고 사망자도 70명이나 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증 환자를 받는 병상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90%에 육박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도 3명 더 확인됐습니다. 모두 인천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인데요. 당시 예배에 400명 넘게 모였던 걸로 확인돼 여기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모두 인천의 한 교회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첫 집단 감염 사례로 지목된 곳입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교회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후 방역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는 거짓 진술이 오미크론 전파를 키웠습니다. 부부의 진술 때문에 목사 부부를 차로 태워준 3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닷새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직장에 나가고 지인을 만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의 부인과 장모 그리고 지인까지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들 3명 모두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교인으로 지난달 28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4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변이와 관련한 추적관리 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은 절반이 넘습니다. 이 교회 교인이거나 그 가족 또는 지인인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선 오미크론 변이인지 분석 중입니다. 변이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오미크론이 악몽이 될 거다, 선물이 될 거다, 신중론과 낙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3명이 더 확인이 돼서요. 아직 분석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전파력이 세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공에서 자료도 그렇고 유럽의 각국에서도 나오는 보면은 빠르게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차, 3차까지 감염 전파가 있고 지금 노출자들이 수백 명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확 불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 변이에 전염력도 높다고 하고 지금 겨울철은 산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환경에 다수가 밀접 접촉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리고 상당히 방역에 대한 회의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연말 회식도 있고요. 그래서 10,000명 이상까지도 연말에 10,000명이요? 연말이요? 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말이라고 하면 몇 주 안 남았는데 그렇게 예. 빨리 불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우리가 방역 조치가 뭐 그제 이제 특별 방역 대책 추가도 나오고 했지만은 예.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안 좋은 조건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백신 부스터 접종도 77.5%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느리고 아까 말씀드린 겨울철에 산밀 환경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백신 접종 후에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항체가가 떨어져서 돌파 감염이 는다는 거. 그런 여건들을 생각하면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전파력도 전파력이지만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독성은 낮을 수 있다가 치명률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낮은 뭐 독감 수준의 그래서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독일의 한 학자가 하나의 가설로 예. 전파력은 빠르지만 독성은 낮아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좀 일반론적인 가설이고요. 지금 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뭐 중증도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뭐 남아공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간에 다 이 경증 무증상이 많고 예. 전염력은 빠르다 이런 것이긴 한데 앞으로 환자가 늘면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 가면은 중증 사망자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실제 지금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남아공의 경우는 입원 환자, 중증 예.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2, 3주면은 중증도를 더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섣불리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네. 이렇게 해이되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이게 선물이 될 수 있고 악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 또 국민들이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때 큰 악몽을 피할 수 있는 예.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월요일부터죠. 모레부터 이제 좀 강화된 방역 지침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현재 지금 중환자가 늘고 병상이 부족하고 사망자가 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추가 대책 나온 것은 뭐 수도권은 6인, 예. 비수도권 8인 모임인데 사적 모임이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 뭐 7월부터 10월까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수도권은 4단계 가장 네. 강한 걸 했는데도 확진자가 3,200명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약한 조치입니다. 예. 그리고 방역 패스를 카페나 식당에 적용하는 것도 지금 성인들은 92%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확진자의 3분의 2가 돌파 감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역 패스라는 것도 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만은 사실은 부스터 접종에 더 올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 자택 치료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많게는 뭐 몇 살까지도 환자가 병상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자택에 있는 것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부스터 접종을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재택 치료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네,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50세 이하의 백신 접종 받은 사람만 재택 치료를 해서 중증 사망자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처음에 70세 이하로 잡았고 요 며칠 전에 전 연령층 확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택 치료하면서 중증으로 되는 국민들이 늘고 특히 뭐 제가 듣는 주변의 분도 94세 94세요? 예, 94세 어르신도 확진이 됐는데 병상이 배정이 안 돼서 이제 기다리다가 여러 번 민원을 넣어서 이제 가까스로 예. 입원이 된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어르신은 혈액 투석을 하는 분인데 이제 확진돼서 입원 치료가 안 된 상황에서 또 돌아가신 분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 치료를 지금 확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중환자를 줄이는 조치에 예. 역행하는 겁니다. 더 협소하게 50세 이하로 줄이든지 하는 것이 중환자를 줄여서 중증 환자 병상의 압박을 좀 느슨하게 해주는 조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는 월요일부터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등 거리두기가 조금 강화되는데요. 마지막 주말 모습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에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아직 6시 좀 넘긴 시간이긴 한데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은 홍대 앞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쪽 큰 길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겨울이라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거리에는 특히 술집과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저녁 시간이 되면서 2층 식당까지도 속속 사람들이 들어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리 곳곳에 있는 가게에서도 옷과 소품을 구경하는 사람들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모임 인원 제한에 들어가는 건데 시민들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제가 낮부터 홍대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연말 모임을 잡아놨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급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1월 연초에 이제 만나기로 한 약속들도 다 무너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할 거면은 확실히 준비를 하고 끝까지 갔어야 됐는데 위드 코로나가 체험판 느낌이지 않았나. 인원이 6명이 넘어가지고 취소 막을 거면 깔끔하게 한 번에 그냥 다 똑같이 좀 오랫동안 막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 상인들은 타격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네, 특히나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실망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까지는 그런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학생회가 날 것 같긴 해요. 지금 10명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저 거리두기 때문에 취소하고 하지 않을까요? 네, 또 겨울 제철 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에도 좀 들러봤는데요. 날 추워지기만 기다렸는데 너무 막막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홍대 거리에서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